오늘은 새만금개발청의 김경환 청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7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해서 1년여 동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안 새만금청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많은 국민분들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네. 정확히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요. 새만금은 이제 1991년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전라북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에 100년 그런 먹거리 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융합해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경제 허브로 만든다는 그런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은 이제 전체가 1억 2천만 평이거든요. 토지가 8,500만 평, 호소가 3,5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1억 2천만 평의 새만금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5개 권역은 첨단 산업단지 허브를 조성하는 단지, 두 번째는 이제 관광 레저 산업의 컨벤션 복합 리조트 산업의 마이스 산업을 접목한 단지, 세 번째는 농생명 첨단 농생명 단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 다섯 번째는 해양 환경 단지를 조성한 그런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2020년도에 1단계가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스케일이 큰 네. 여러 가지 5가지 산업이 있는데 네. 네. 그럼 이런 거를 사실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네.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어떤 민관이 이렇게 함께 돼서 추진하는 그런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새만금개발청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새만금개발청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군요. 예, 10년이 됐는데 새만금 개발이 시작한 지는 34년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은 말 그대로 그런 1억 2천만 평의 광활한 땅을 개발하는 그런 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청의 모든 인허가권을 또 다 가지고 있고 새만금에 이제 방조제를 막아서 호수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매립을 해서 토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0년에 MB 정부 때 네.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 계획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그런 농생명용지, 환경단지 이런 걸 그때 세워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새만금청에서 모든 권한과 개발과 정책과 사업 진행과 이런 모든 권한을 새만금청에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새만금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책임도 네. 또 막중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청이 바로 1억 2천만 평의 새만금의 그런 개발과 정책과 사업을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장님 그러면은 사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은 새만금 네. 하면 네, 거기 무슨 뭐 농사 짓는 땅으로 몇십 년 네. 전부터 개발하다가 네, 무슨 태양광 한다 그러고 네,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업의 근데 네. 개발이 좀 진행이 많이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좀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원래는 이 새만금 1억 2천만 평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부 농생명용지로 구성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농생명용지가 30%, 산업단지, 환경 생태단지, 또 관광 내재단지에서 70% 네. 이렇게 2010년도에 MB 정부에서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제 각종 인프라 사업,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네. 이렇게 사업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또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네네. 그래서 세워서 지금 그런 계획들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그동안 보면 우리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후에 8년 한 5, 6개월 동안은 1조 5천억 원의 투자만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러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그러고 새만금이 과연 뭐 하는 거냐. 맞아요.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도 늦고 또 그냥 여러 가지로 전북 도민에 대한 그런 희망 고문 아니냐. 네. 새만금이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님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라북도를 5번 방문했는데 4번을 새만금에 오셨어요. 4번을 후보 때 한번 오시고 또 당선되시고 오시고 네. 또 대통령 취임하시고 2번을 오셨어요. 네. 그렇게 자주 온 대통령 역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후보 때 오셔서 우리 윤석열 그 당시의 후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하게 네. 기업이 바글바글하게 할 수 있는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을 한번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선되시자마자 인수위 꾸려졌을 때 또 오셨어. 오셔서 새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기업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올 수 있냐. 네.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새만금 TF팀의 발전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그 대통령님의 공약도 다듬었고 또 새만금에 어떤 걸 해야 정말 기업이 바글바글하게 올 수 있냐 해서 제가 국제투자진흥국 지정과 네. 메가시티 지정을 그 2가지를 1호 공약으로 했어요. 대통령님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이 1호 공약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국제투자진흥국 지정을 해 주셨어요. 국제투자진흥국 지정이 되니까 법인세 100% 면제 3년간 또 50% 2년간 면제. 그 이후에 또 2차 전지 특구 지정도 해 주셨어요. 2차 그러다 전지. 보니까 기업들이 물맷돌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네. 그동안 8년 5개월만 정도 들어온 6배 네. 10조 1천억을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 기업들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PD님 아시면 뭐 제가 잘나고 해서 기업들이 저의 얼굴 보고 들어오겠어요? 예. 기업들은 그런 정부 정책이 하니까 새만금에 우리가 둥지를 틀어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이 기업이 들어가도 그런 세제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 그래서 새만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10조 1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10조 1천억을 달성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청장님 10조 1천억 어떻게 8년 동안 들어왔던 돈보다 6배가 넘는 네. 투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특히 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특구 간단하게 좀 어떤 건가요? 개념적으로. 2차 전지는 우리 대한민국 2차 전지 특구 지정한 데가 4군데예요. 네. 포항, 울산, 청주, 새만금인데 네. 새만금이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그때 뭐 한 10개 정도가 신청을 했나 네. 그랬는데 4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새만금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만금이 또 원료의 2차 전지 다 뭐 전략 산업이 있는데 네. 2차 전지 원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예. 이런 4가지가 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소재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튼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광업진흥공사에서 또 새만금에 또 둥지를 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메카가 이제 새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그런 정책과 전략이 네.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물밑처럼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저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나 어떤 뭐 산업단지 차원에서 뭐 세제 혜택 네. 아니면 뭐 어떤 뭐 네. 기업에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10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새만금으로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세제 혜택 이외에 예. 굉장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2차 전지 어떻게 산업들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예, 건 예.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총장님 생각하시기에 혹은 활동을 하시기에 좀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개 업체가 들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의 그런 핵심 소재들이 다 들어와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후방 산업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기업들 제가 물어봤어요. 기업들 수시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살아야 음. 국가가 건전 재정성이 확보되고 고용 창출이 잘 되고 세금이 많이 내야 국가의 그런 건전 재정이 확보돼서 외국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그러고 신용도가 높아진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을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왜 2차전지 기업들이 이렇게 새만금에 둥지를 잘 트냐 하니까 첫째는 그런 정부의 정책, 세제 혜택. 두 번째는 이제 새만금의 확장성. 아. 다른 지역에서 1억 2천만 평이잖아요. 땅이 크잖아요. 아하. 확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또 저렴한 땅값. 네. 예, 땅이 크니까 저렴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력 등 용수 공급, 전력 뭐 이런 거 유틸리티. 네. 그게 또 갖춰져 있고. 들어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업이 들어가려면 산업단지 들어가고 하려면 뭐 산자부, 국토부, 또 광역단체, 또 지자체 단체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허가를 내려면. 복잡하군요. 복잡해요. 근데 새만금은 그런 걸 유일하게 새만금이 다 가지고 있어요. 청이. 개발 청장님만 그래요. 이쪽만 되면.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래. 다른 지역 가면 그 서류 갖추고 착공 허기까지 2, 3년,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새만금은 6개월 해줘요. 6개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이제 계약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6개월 안에.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원스톱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기업이 오면 상담부터 착공까지. 네. 인허가. 네. 인허가까지 해서 다 한 군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이 그게 편리하다. 너무 편리하다. 네.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기업 활동하기에. 그런 한 4가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완벽하니 갖춰져 있고 또 기업들이 와서 보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SOE 사업,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다 갖추지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거리에 네. 10분 거리에 그렇게 트라이포트가 형성된 데가 새만금뿐이 없어요. 공항, 항만, 철도가 갖춰지는 데가. 네. 그래서 그것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완벽하게 돼 있는 지역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물밑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땅값도 싸고, 네, 인프라도 좋고, 그렇죠. 뭐 인허가 빨리 해주고. 네, 야, 그거 좋은데요. 네, 또 확장성.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확장성이 아주 더 잘 되면 더 넓힐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저도 인터뷰를 하지만 사실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서 6개월, 1년의 시간은 굉장히 빠른 변화거든요. 그러면요. 예, 1년 예. 전만 해도 저 막 중국산 네, LFP 네. 배터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3년까지 다른 데는 걸리는데 6개월은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장님 근데 뭐 2차 전지 얘기는 저희가 또 2부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요. 네, 또 새만금 쪽에는 3대 허브라고 해서 네. 또 다양한 또 산업군을 지금 육성하시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3대 허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하고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새만금을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 중심의 새롭게 기본 계획을 그려야 된다. 1억 2천만 평을 어떻게 새롭게 그려서 기업들 또 세계적인 기업뿐이 아니고 또 관광산업 마이산업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그리고 14년 이제 1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새로 그려내라. 네. 새로 백지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수요에 맞게 기업 중심으로 수요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3대 허브를 제시했어요. 첨단 산업 허브, 네.
두 번째는 이제 컨벤션, 관광 마이스 산업 허브, 네. 세 번째 글로벌 푸드 허브. 이 세 개 허브를 그려내서 새만금을 새롭게 이 기본 계획을 그리면 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성장 동력 산업이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30억 예산을 주어서 내년까지 네. 완전히 새롭게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빅픽처를 그려오는 것은 정부의 그런 친기업 정책의 네. 일환으로 지금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 같은 산업은 지금 첨단 산업 분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하위 예, 예. 분야인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더 다양한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죠.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뭐, 예, 예. 뭐 자동차 산업도 들어가고, 뭐 AI 산업도 들어가고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저는 새만금이 그냥 2차 전지 특구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 스케일이 다르군요. 땅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땅이 그 아시지만 서울의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의도 141배. 그렇게 큰가요? 예, 얼마나 큽니까? 예, 예. 예. 총장님 그래도 예. 새만금 산업하면 예. 애초에 태생은 어떤 식량 안보. 그렇죠. 식량 안보입니다. 전북하면 또 어쨌든 이런 식품 산업. 예, 식품 산업입니다. 쪽에 또 중심지잖아요. 또 네네. 전북 도민들을 위한 예. 어떤 식품 허브 이런 쪽도 좀 예. 진행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이번에 보면 이제 익산에 네.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연구기관들, 뭐 식품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만금에 제가 그래서 동북아의 글로벌 식품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새만금 지역은 반경에 비행기로 2시간 반경에 네. 약 1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 2시간 반경에. 그러면 동남아의 이제 생활 여건이 아주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K푸드, 음. K팝 얼마나 지금 세계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K푸드도 반드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식품 산업들이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세계를. 네네. 그래서 이 글로벌 푸드 허브가 바로 동북아의 그 경제 중심지의 센터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식품 가공 무역. 네. 그러니까 동북아의 싼 과일을 갖다가 네. 가공해서 새벽에 다 그런 2시간 거리에 있는 네. 각 나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가공 무역이 가장 발전한 지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는 네. 1년에 그 농식품 흑자액이 400억 불 이상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농생명 중앙 흑자가 300억 불 이상이에요. 300억 불 이상. 흑자가 아니 적자가. 우리 대한민국 적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 주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그런데 그래서 적자가 300억 불이에요. 그래서 이 적자 폭을 글로벌 푸드 허브로 네. 새만금에서 한번 뭔가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와서 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자. 그래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 내수가 아니라 이쪽에서 그럼요. 동남아의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해서 재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가공해서 수출하고. 그렇죠. 다 수입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도 농생명 식품에 대한 변화가 일 겁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 훨씬 시장이 큰 것이 식품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장님 근데 이제 이렇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려면 인프라가 잘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면 뭐 이렇게 단순히 뭐 부산 가가지고 배 싣고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구나 뭐 공항 사업도 좀 진행이 되시나요? 그럼요. 지금 항만은 9개 선석을 9개 선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개 선석이 내년에 완공돼서 내후년에 개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개항하는데 9개 선석이니까 7개 선석을 더 해야죠. 그런데 그 7개 선석은 이제 이게 2개 선석을 지금 추진해서 이제 엊그저께 또 해수부 장관이 또 현장에 왔다 갔어요. 와서 항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또 이야기도 하셨고 또 배후단지도 정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건 이제 민자 유치를 하게 돼 있는데 하겠다는 또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 우선 항만에 크루즈 전용 항으로 띄울 수 있는 것이 엊그제 환경부 장관하고 환경부하고 문체부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크루즈 항으로 새만금을 전용항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견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이제 그런 크루즈를 비롯한 네. 그런 이제 글로벌 푸드 허브항을 하려면 네. 그 맞게 항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항이 네. 그 식품 전용 가공 항구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유럽 인구가 약 6억 인구가 됩니다. 그 6억 인구를 약 70% 장악했어요. 아. 가공 무역으로. 근데 네. 네덜란드가 식품 하나 납니까? 안 나요. 프랑스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네. 이런 데서 막 그 싼 과일 갖다가 가공해서 막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농식품 흑자가 400억 불 이상.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우리는 300불 적자인데 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하자. 네. 우리 새만금에 제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50년 됐습니다. 네. 50년 돼서 좀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식품의 1위에서 10위까지 한 20위까지 기업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식품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시켜서 네. 새만금의 그런 식품 가공업을 만드는 또 글로벌 푸드 허브를 생산하는 네.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항만 네. 항만은 더 이제 조성 계획이 더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항도 이제 항만 공항 철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공항도 지금 드디어 이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네.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 하반기부터 한 6천억 들여서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항은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작하고 네. 철도는 원래 2030년까지 완공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철도 용역도 하고 또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또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4차선 고속도로가 지금 내년에 완공돼요. 아, 벌써 예. 완공이 눈앞에 그럼요. 있나요? 완공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내후년부터 이제 되는데 그래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2시간 한 10분, 20분이면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런 트라이포트를 비롯한 고속도로까지 완공이 네. 되고 네. 또 이번에 기본 계획을 그리면서 익산 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이제 광역 교통망, 네. 광역 발전 계획 이런 걸 이제 새로 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 갖추는 것은 2030년까지는 완벽하게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약속하고 저희 GTX도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 뭐 약속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는 사업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네. 어떤 장관님들도 오셔서 좀 관에서 재정 사업으로 한다면 정말 항만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근데 또 청장님 방금 얘기해 주시면서 네, 청장님 조금 전에 그 크루즈 항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3대 허브에 아까 관광 마이스 산업이 허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새만금에 관광 산업이 뭐가 있냐 조금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끌을 수 있는 네. 그런 관광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다가 딱 앞에 걸려 있어요. 방조지를 중심으로 33.9km 방조지로 바다가 딱 있고 네. 안쪽으로는 또 호수가 있습니다. 네. 호수에 3,500만 평이 이렇게 큰 호수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세계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호수가 없어요. 그럼 네. 이 호수를 이용한 관광 산업 또 이제 신시도 야미도 이렇게 쫙 섬이 몇 개 섬이 있어요. 네. 그 섬이 딱 도로로 연결됐는데 작년에 그 CNN 미국의 CNN에서 대한민국에 안 알려진 비경이 어디냐 해갖고 거기 나왔어요. 예, 거기 비경으로 쫙 가장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접목하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그 영향력 지역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세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물을 이용한 관광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물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 산업을 하느냐, 네. 뭡니까 배를 이용한 그 뭐죠? 운하 같은 거. 아니 운하도 그 운하는 뭐 네. 특별히 운하를 이용한 그런 것도 되지만 크루즈 말고 또 이렇게 유람선도 있고 또 골프와 접목한 요트 네. 요트 산업 요트 음.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진국 7개국 선진국 중에 이번에 IMC 그 어디입니까 스위스 네. 거기 무슨 대학 개발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예요. 우리가 독일, 일본을 다 제쳤습니다. 예, 국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3만 불 이상이 되면 네. 그 요트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이 요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새만금이에요. 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그래서 크루즈가 띄우고 하면은 또 지금 우리 국내 기업, 굴지의 기업이 호텔을 거기다 한 50층 짓겠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카지노도 넣고 또 복합 리조트, 네.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또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바로 이제 기업 유치가 10조가 넘으니까 네. 이제 관광 산업, 마이스 산업 이런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광 거기에 이제 또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네. 또 세계적인 사파리 국가공원이나 지금 사파리 문제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그런 사파리 세계적인 공원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쵸. 많이 좌절됐죠.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용인에 그 삼성 에버랜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파리를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면 볼 수 있고 네. 좀 뭐 몇 군데 뭐 동남아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 보호하면서 네. 사파리 그런 국가 정원 네. 그다음에 또 영화 산업 영화를 지금 되게 그동안 보니까 한 100편 이상 새만금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영화 산업, 그다음에 말 산업 네.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접목하면 새만금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그 여름 휴가로 저 진도의 솔비치라고 그 네. 호텔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은 곳에 갔다 왔는데 예.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 호텔에만 있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지금 새만금은 주변에 이런 자연 환경도 있지만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철도가 있다고 하면 금방 가니까. 그렇죠. 그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예. 말씀을 들어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이 많으니까 뭐든지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게 이제 앞으로 뭐 간척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척할 데 없어요. 못 해요. 마지막 남은 국가 땅이에요. 그게 또 국가 민원이 없는 국가 땅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게 새만금이잖아요. 네. 금짝이 쇠금짝이니까 금싸라기 땅이라 이거. 금싸라기 땅. 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싸라기 땅이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청장님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좀 많은 계획들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그럼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또 지금까지 투자 유치한 10조 1,000억이 넘는 그런 투자금 상황을 봤을 때 10년 후에 새만금은 좀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까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그죠.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익산까지 포함한 그래서 100만 도시를 만들자. 새만금을. 그 100만 도시가 되면 첫째 뭐냐? 정부 지원이 확실히 달라지고 외국 그 도시와의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이제 광활한 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물과 여러 가지 산업들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도시와도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을 그런 이제 앞으로 메가시티 조성하고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새만금은 상전벽해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후세들 대학생들이 제가 대학교 가서 또 대화를 해봤더니 이제 기업들이 우리는 그동안은 새만금에 뭐 중소기업이나 들어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여기 미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들어왔어요. LS, 두산, 뭐 SK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대기업 복지가 얼마나 향상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고 또 그 놀거리, 문화거리 무슨 뭐 전부 다 새만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여기서 그런 게 되면 자기들은 새만금에 살지 안 간다 이거. 다른 데는 안 옵니다. 터전을 잡겠다. 그리고 다 뭐 비행기 있지, 항만이 있지, 다 하니까 고속도로 있지. 뭐가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은 제2의 이제 수도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장님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변 도시라고 해서 이게 주거용 뭐 아파트 같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거지도 여기 같이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 멋있는 신도시도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땅을 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파트도 짓고 또 자기들이 무슨 주택도 지어서 우리 사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LH에서 한 거 한 140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수변도시가 200만 평이거든요. 200만 평인데
우선 1차 개발하는 것이 80만 평입니다. 네. 그래서 80만 평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변 도시는 베네치아처럼 만들자. 네. 물의 도시. 네. 물의 도시 베네치아처럼 만들어서 관광객도 베네치아도 요즘 보니까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네. 그 입장료 받는다고 하더라고. 입장료. 맞아요, 맞아요. 입장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처럼 만들어서 80만 이번에 분양하는 것을 올 하반기 이제 한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처럼 만들어서 그 유입 사람이 올 수 있는,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자는데 지금 기업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땅을 우리 이제 산업단지에서는 주택이나 이런 거 못 짓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 주거도 하면 여기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1차. 네. 예, 그래서 수변 도시의 성공이 새만금 성공이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0만 평 하고 나머지는 이 120만 평이 있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바로 앞에 항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 항만 배후 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또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수변 도시, 신도시 하면은 또 이제 송도를 떠올리면서 네. 그런 걸 떠올리시는데 저희 네. 큰 규모의 신도시 직주 근접 네. 이런 느낌의 신도시라고 좀 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러면요, 여기가 200만 평이면은 네. 보통 상상에 가보면 네. 예, 엄청 어마어마하겠네요.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이제 또 배후 도시가 이제 몇 군데 또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보용지를 많이 이번에 만들어 놔서 수요에 따라서 네. 기업 수요에 따라서 사람 사는 그런 공간에 따라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유보용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청년께 부탁을 좀 드리자면 네. 많은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인구 감소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최대한 좀 분양가 좀 저렴하게 네. 또 국가 용지니까 네. 좀 그런 방향이 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분양가에서 고민이 많아요. 네. 저게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이제 개발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분양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왔어요. 네. 근데 그 분양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높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춰라. 네. 그래야 들어오면 지금 여기저기서 수변도시 언제 분양하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기업들이 바로 들으니까 기업 옆에 우리가 상업적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분양된데 지금 분양 거기도 한 5배 뛰었어요. 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분양 받았다. 네. 그러면 지금 500만 원 가요. 예.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 수변 도시가 살고 싶은 사람들도 물의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변 도시에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 분양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도로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네. 그런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네. 그래야 기업들도 그러고 네. 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와서 그래야 개발이 되는 거지. 그쵸. 분양가 높이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전라도 지역의 어떤 젊은 남녀 이제 신혼부부들이 네. 크게 모은 돈 없어도 네. 정부의 어떤 특례 보금자리 이런 그렇죠. 것들 받아서 맞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렇죠. 분양가를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2차 전지 특허로 지정되셨고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2차 전지 관심 많거든요. 예. 좀 저희가 혹시 들어볼 만한 기업이 좀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떤 여기서 좀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지 예, 예. 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4대 핵심 소재가 있어요. 네. 4대 핵심 소재. 그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네. 그다음에 이제 광물. 광물은 이제 광해진흥공단인데 광해진흥공단에서 또 새만금에 들어오게 지금 협약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땅까지 다 이제 분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5가지의 핵심 소재들이 다 새만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다 필요한 네, 필요한 다 수 부분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LS그룹은 새만금에 최대로 2조 2천억을 투자합니다. LS그룹. 네. LS그룹이 2조 2천억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협약해서 LS그룹 협약회 때는 대통령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 외국 기업이 아니고 국내 기업 무슨 협약식 하는데 대통령이 바깥에 협약을 직접 하신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는 네. 친기업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LS 그룹 회장이랑 해서 딱 서서 MOU 체결하고 하면서 2조 2천억 투자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착공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군요. 네, 짓고 이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희는 네, 짓고 협약 있습니다. 말고 진짜 짓고 짓고 있느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두산 PSL, 두산 그룹, 네네. 두산 그룹은 이제 본격 가동, 시험 가동하고 있어요. 아 이미 다 지었고 지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군요. 지어가지고 가동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그런 배터리, 네. 배터리에 대한 그 강자가 이제 성일 하이텍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네네. 기술력이 네. 그 성일 하이텍도 지금 한 달 전에 완공해서 아.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공장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쭉착착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도 지금 예. 관심도 높아지고. 관심 높고 또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기업이 한 6조 되고 외국 네. 기업이 4조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외국 기업들도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중요 기업들이 다 하니까 또 앞으로 네. 국내 이제 10대 기업이 있어요. 네. 2차 전지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10대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투자한다면 막 5천억에서 1조 투자 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오면 또 후방 산업 기업들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같이 네. 협력업체를 많이 앵커 있으니까. 기업이 딱 네.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그런 2차 전지의 그런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 밸류체인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또 2차 전지가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맞습니다. 전력. 근데 전력 문제도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한전에서 우리 전력을 막 계속 앞당겼어요. 전에는 2028년까지 네. 전력이 이제 쭉 연도별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서두를 필요 없죠. 서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업이 들어오니까 2026년도에 완공할 걸 2025년도로 앞당겼고 2028년도에 앞당길 걸 2026년도로 앞당겼고 2028년도에 할 걸 네네. 이렇게 전력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주셔서 네네. 협의를 다 해주셔서 전력을 앞당겨서 하니까 네. 전력 문제가 해소되니까 기업들이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청장님, 근데 또 2차 전지 하면 전력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 용수, 물 네. 수원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좀 확보가 될까요? 용수는 저희는 물은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에. 예, 네. 그래서 용수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수 공급은 걱정이 없어요. 예, 용수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인프라, 전력, 용수, 예, 뭐 예. 광물까지 부족함이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도 다 구성이 되니까 네. 완성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장만 지으면 믿고 되는구나. 찾고 그럼 공장만 딱 지면 왜냐면 그 2차 전지 그 기업들 공장 디니 보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만에 다 인허가 내주죠. 네. 다른 데서는 2, 3년 걸리니까 다른 그쵸. 데서 인허가 받을 때 여기는 그냥 착공해서 완공까지 하는 완공이 거예요. 하는 공장 거예요. 완공까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네. 막 3, 4년 뒤에 시장 수요 예측까지는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외국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네. 언제까지 납품 언제까지 하겠다 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총 지원책을 강구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협상 중이신 기업도 더 있다고 하시니까 네.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습니다. 기대도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해서 못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땅이 네. 왜냐하면 땅도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땅이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땅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총리실에 건의해서 총리님께서 직접 네. 매립을 1년 앞당겨라. 그래서 인허가도 또 빨리 하고 그래서 네. 지금 매립 1년 앞당겨서 하고 있어요. 매립을 협의에 해가지고 이제 네. 청장님, 근데 네.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때는 새만금은 땅이 남아돈다, 너무 거대하다 하셨는데 예. 지금 기업 투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부지가 예. 부족한 건가요? 그때 2010년에 기본계획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첨단 산업단지가 전체 9.9%뿐이 안 됐어요. 비중이. 전체 비중이. 네. 근데 9.9% 중에 도로 뭐 그다음에 공원 뭐 이런 걸 다 빼면 그렇죠. 산업 빼면 실적으로 4.5%뿐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4. 이게 첨단 산업단지가 전체 1억 2천만 명이 4.5%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2,000평 정도. 그죠, 이걸 네.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늘려야 되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 그 바뀌었잖아요. 산업이. 그래서 이걸 늘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거기 전체 이제 산업단지 조성하고 뭐
상업지역 조성하고 주택 조성하고 그런 데가 전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560만 평이거든요. 네네. 560만 평인데 현재 한 200만 평 정도 매립이 돼서 다 분양이 되고 그랬어요. 네. 이게 나머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지. 그렇죠. 이게 전체 그 공구를 9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1, 2, 5, 6 공구 이런 공구는 이제 땅이 다 나와서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3709, 뭐 809, 4909 이런 공구별로 매립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립을 1년 앞당겨서 올 10월 이후에 또 분양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줄 서 있어요. 땅을 돌라고. 그거를 분양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땅을 분양 받고 거기서 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첨단 산업단지의 그 땅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있다. 지금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네. 공구 얘기 들으니까 약간 송도에 몇 공구 완성될 때마다 기업들 들어온 그런 느낌 드는데 네. 청장님, 근데 또 2차 전지 산업에 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면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2차 전지 전용 특구는 아니니까 첨단 산업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2차 전지 이외의 산업도 그럼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몇 주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도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정부의 또 R&D 사업들, R&D 사업들도 들어올 계획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분야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주류는 이제 2차 전지가 주류가 되겠지만 그런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도 독일 기업, 뭐 미국 기업, 그다음에 중국 이런 또 다양화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새만금을 그 땅이 넓으니까 외국 그 무탄소 요즘 CF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탄소 지역의 세계적인 그런 산업단지로 새만금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또 그런 또 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보통 산업단지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뭐 IT 산업 같은 거야 공해가 없는 깨끗한 도시인데 그냥 산업도시 하면 저희는 그냥 막연한 느낌은 공장에 이렇게 매연 나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는 이 산업단지가 친환경 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2차 전지 산업도 폐수, 오폐수는 많이 나오지만 그걸 그 기업들이 옛날에 틀려서 기업들이 더 시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오폐수 나오고 막 이런 그러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걸 정지하고 뭐 해서 다 합니다. 예전에 막 몰래 막 버려가지고.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몰래 버리고 그런 거에 터면 기업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막 몇천억씩 투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도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더 그런 시설을 더 잘해요. 환경 기초 시설 이런 걸 더 잘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끔 무슨 뭐가 이제 조금씩 뭐 문제 있는 것은 그런 건 공장 이제 가동하는 과정 그런 데서 뭐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그런 옛날처럼 기업을 운영했다가는 그 기업들도 다 문제되죠. 개발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환경 문제 그런 문제는 기업들이 더 알아서 잘한다. 그걸 우리가 지도를 잘하고 또 규정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청장님,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이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회사들에서 장기간 이 전라북도 새만금의 터전을 잡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 또 살기가 좋아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기업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과 인력이더라고요. 그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 전문 인력들, 근로자들 또 사원들 이걸 어떻게 잘 기업들한테 이렇게 잘 접목을 해주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좀 대학하고 기업들하고 MOU는 체결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자.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기업이 소요 인력, 네. 그다음에 기술력, 뭐 전문 인력 뭐가 필요한가 해서 전라북도에 그런 대학하고 1대1로 딱 맺혀줍니다. 기업과 예. 전라도의 어떤 대학이 1대1로 예, 매칭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학도 그 전문대학도 고등학교도 기계공고 이런 데도 딱 맺혀줘서 또 이제 이번에 제가 한 7월 중에 네. 7월 중에 기계공고 공고 또 몇 개 있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기업들 또 폴리텍 대학들 네. 그런 대학들하고 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딱 주어서 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딱 우리한테 제출하면 주어서 바로 양성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두산 PSL이 내년에 네. 한 전문 인력과 근로자 한 100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네. 많은 기업들이 어떤 전국의 대학교 졸업장은 우수하지만 네. 실제로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 네. 때문에 되게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딱 예. 필요한 수준에 적절하게 이제 매칭해 예, 주신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 청장님 또 이 새만금 쪽 수변 도시에 이렇게 터전을 잡고 살다 보면 네. 또 이제 뭐 부산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천안 혹은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 또 이제 놀러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KTX나 뭐 공항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고립감을 안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될까요? 그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030년까지는 다 갖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철도도 인입 철도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KTX, SRT까지 들어오게 만들자. 음. 그래서 익산까지 포함한 네. 이 광역 교통망 네. 그걸 이번에 기본 계획에 듭니다. 네, 넣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반 주파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까지는 또 고속도로가 돼 있고 네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철도도 이제 우리나라를 생활로 한다면 네. 철도도 또 많이 깔릴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또 그렇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륙을 향한 네. 유라시아 철도까지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생활권이 확실히 네.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철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여객 수송용도 들어온다. 그렇죠. 여객용도. 그렇게 지금 그건 이제 정부하고 협의가 남았는데 네네. 우리 입장은 그렇게 해서 근데 앞으로 또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만금 그런 거대한 그래 땅인데 그렇죠. 또 그렇게 아까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하신 네. 관광 산업 활성화하고 하려면 네. 일반 어떤 관광객이나 여객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장님 끝으로 저희 네. 아까 외국 기업 얘기 많이 중간중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에 왜 투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IRA법, 네.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럽에서 뭐 그 이상의 또 감축법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생산성이나 그런 확장성이나 네. 또 그런 유틸리티나 이런 것이 새만금의 적지다. 네. 이렇게 외국 기업들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네. 들어온 기업도 있고 들어온 기업이 지금 4주 이상 된다고 하니까 네. 들어온 기업도 있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새만금에 또 다른 데는 네.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땅, 그 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공장으로 만들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민원이 하나도 없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 또 저렴한 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네. 다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편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만금을 무탄소 그런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저는 네. 조성하자. 네. 그걸 세계에 알리자. 네. 그런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청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새만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공공에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예. 아니,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청장님 정도 되는 직위의 분 처음 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실무자들이야 할 법한 얘기를 예. 청장님께서 하셔서 청장님 개인적으로 좀 이쪽에 터전이 있으신 건가? 좀 고향이 실례지만 좀 어디십니까? 이제 고향은 이제 전북이고요. 저는 이제 아. 익산에서 계속 학교도 다녔고 네. 성장을 익산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그
도의회 네. 도의원도 제가 3선을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도의원하면서 그래서 네. 저는 그 이제 새만금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40년을 새만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1991년도에 이제 착공 때부터 네. 그때 이제 노태우 그 대통령 때 착공했거든요. 네. 착공해서 그때부터 이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새만금이다. 그러면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이냐. 네. 그래서 마침 그러다가 이제 도의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도의원에서 도의원하면서 새만금의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깊숙이 관여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MB 정부가 출범해서 그 TF팀을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전문위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정치인들은 어디 가면 자문위원이나 고문이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새만금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는가 어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지사를 하던 강현욱 지사님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새만금 TF팀의 팀장을 하고 제가 전문위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실국장들 싹 파견을 받아서 네. 그때 새만금에 초석을 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항만은 어디다 하고 공항은 어디다 만들고 철도는 어떻게 놓고 도로는 어떻게 놓고 네. 또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고 관광 그때 기본 계획을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스타트 기본 계획을 그리면서부터 새만금에 관여를 했잖아요. 전문이라는 것은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부의 실국장들 다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2010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네. 기본 계획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바로 농어총사 사인감사했어요. 농어총사 사인감사 그 물막이 지금 네. 방조제 네. 33.9km 네. 이게 또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33.3km. 그 전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쭈따찌 네. 쭈따찌 방조제가 31km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만금이 이제 세계 최장의 방조제거든요. 그래서 기네스북 그런 행사를 할 때 네. 또 제가 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농어촌 사인 감사니까 그때 물막이 공사를 그때 방조제 공사 준공식을 네. 그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을 모시고 네. 거기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유일하게 이제 총리실에 네. 새만금 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 민간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은 이제 총님이 하시고 거기 민간 위원 또 참여해서 새만금의 그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또 같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제가 새만금 쭉 이제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걸 쭉 이제 했잖아요. 네. 그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중앙 선대위에 단일 그 지역 사업으로 새만금 또 위원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 새만금 위원회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위원장 했어요. 아. 네, 새만금 위원장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딱 되시니까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 네. 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전문인 했고 네.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TF팀 만들어서 발전 단장을 했고 예. 그러니까 새만금과 저는 뛸 수가 없어요. 40년을 새만금에서 또 지역이 제가 전국이고. 네. 그렇죠. 삶을 그냥 거의 바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1년 전에 이제 새만금 청장의 부름을 받고 네. 내가 새만금을 정말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 네. 이게 이번에 기본계획 그리는 것은 100년의 역작이 돼야 됩니다. 네. 이번에 기본계획을 잘못 그리면요. 새만금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림을 잘 그려놔야 우리 후세들이 그 그림을 바탕으로 더 개발하고 그렇죠. 더 발전시키고 하면서 이제 새만금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새만금뿐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내년까지 그런 기본 계획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년 전에도 전문위를 했고 네. 새만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만금 이렇게 기본 계획을 또 그리고 그래서 새만금 저하고는 정말 운명이다. 숙명 네.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당 같지만 새만금에 탑이 2개 있어요. 탑이. 이렇게 뭐 타워 말씀하세요? 타워, 네. 탑이 2개 세워졌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중공탑. 중공탑. 중공탑에 뒤에 보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중공에 이제 공이 있는 분들이 네. 해가지고 또 작년에 취임해서 남북도로 개통식을 했어요. 개통식도 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새만금에 지금 2개 탑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다 이름이 새겨진 건 저뿐이 없어요. 아 정말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관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여튼 새만금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네. 이제 이번에 작년에 또 새만금 개청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10년에 또 10년 그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 또 나무 심었고. 네. 그러니까 야 제가 정말 이 일생을 살면서 네. 새만금과의 그런 관계가 네. 새만금 나는 뭔가 정말로 역사의 그런 죄인이 안 되게 네. 정말 새만금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네.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말 동북아의 경제 허브,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만 지금 뭐 솔직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야, 총장님 정말 네. 대단하신 네. 이러니까 네.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예. 또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뭐 8년 동안 투자받은 거 6배인 10조 원 투자를 유치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여기 내가 연구가 있고 이렇게 네.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그냥 예.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단기간에 좀 큰 성과 이루신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아. 정부 정책.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소대 이야기했잖아요. 네. 5번 전라북도 왔는데 네. 4번을 새만금에 왔어요. 어. 4번을 새만금에. 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대통령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말씀뿐이 아니고 네. 지원을 해주셔요. 지원을.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 네. 2차 전지 특구 지정. 네.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2개 받은 제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 굉장히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은 네. 1호입니다. 1호.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하니까 사실 네. 기업들이 왔지. 우리 사장님 기업인들이 저 뭐 김경환이 보고 투자했겠어요? 저는 기업인들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세일즈맨이다. 우리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국가의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라고. 네. 저는 우리 전체 직원이 세일즈맨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기업 유치를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작년에 취임하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작년 말까지 하면서 제가 10조 유치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 이제 우리 직원들은 걱정이 많죠. 어떻게 10조를 하냐.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그 전에 이제 쭉 제가 오기 전에 또 그런 투자진흥 지정이 돼 갖고 한 6조 했어요. 네. 이걸 또 다 했어. 이제 4조를 해야 돼. 어떻게 이제 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네. 이미 기업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대기업 찾아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울산에 LS 가는데 네. 비가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아. 그걸 승용차 우리 직원이 네. 운전하고 네. 또 우리 직원들 둘 데리고 울산까지 갔어요. 야. 제가 네. 가서 이러이러 새방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협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오고 또 몇 군데 이제 또 그렇게 찾아다녔죠. 아. 무조건 가서 네. 새만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쵸. 검토하면 새만금에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입장이야. 또 와서도 후회하지 않고 네. 들어와서 지금 공장 중국에서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저번에 그 성일 하이텍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네. 근데 그 회장께서 저한테 여러 번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새만금청 직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업무도 뭐 하여튼 뭘 요구하면 바로바로 그걸 다 그냥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령까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막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네. 10조가 되니까 직원들도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신이 나죠. 네. 그래서 주위에서 야 새만금 직원들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새만금 직원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야. 이러려고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부의 그런 정책 지원과 네. 그다음에 우리 청 직원들의 그런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10조가 유치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 이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 대표님이라도 이거
반짝하는 사업이니까 네네네. 진짜 5년, 네. 10년 국가가 네. 밀어준 그거를 따지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장님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네.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네. 개발청 이제 1년 취임되셨는데 예, 예. 10주 유치하시면서 가장 뭐 힘들었던 기업 아니면 뭐 극복했던 경험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네.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도 다 기업 작년에도 그랬어요. 부처에서 네. 기업이 요구하는 예산은 다 들어주라, 다 해주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래가 편했죠.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금 처음에 예산이 좀 깎였잖아요. 네. 깎였는데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거 이거는 다 들어주라.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 간담회를 또 하셨어요. 아, 그때 군산에 오셔서 간담회 오면서 요구하는 거 용폐수 관로 설치, 전력, 그다음에 또 기업 지원센터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런 거 다 정부에서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새만금청이 외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청은 전부 이제 대전에 있고 세종에 네. 있잖아요. 네. 우리는 군산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복지나 근무 여건도 좀 어약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6층에 그 좀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 직원들이 점심 먹고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네. 민원인들 오면 1층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상담하지 말고 네. 6층에 모셔서 그럼 6층에서 딱 올라가면 전체 560만 평의 그 땅이 그 산업단지가 쫙 전경이 보입니다. 그 좀 더 아무래도 네, 그리고 거기서 커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공간. 그래서 6층이 비었길래 그거 딱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업 유치 네.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부분에 이제 인력이 상당히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부와 잘 협의하면 우리 정부가 친기업 정책인데 그런 거 다 지원해 주죠. 그래서 지금 정부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청장님 그럼 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예. 이게 앞으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네. 어떤 정권이나 세월의 흐름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갈 뭐 기본 계획 이런 예. 건 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은 이제 원래 2050년까지 4단계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네. 2020년에 1단계. 네. 지금이 이제 2단계입니다.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개발을 하면 한 80% 개발이 돼요. 네. 그리고 2040년까지 하면 90% 개발이 되고. 아. 그래서 저는 2040년까지 좀 앞당기자. 2050년까지 갈 게 아니고 네.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그런 아까 인프라 구축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 그리면서 그렇게 그려 나가고 네. 수요에 맞게 기업 수요에 맞게 그려 나가고 이렇게 가자.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일정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계획을 내년에 그리면서 제가 주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중에 또 2040년까지 10년을 앞당기면 그 10년 동안은 40년에서 50년간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 그런 생각이고 또 기본계획을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또 정부의 그런 일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새만금의 투자 금액이 네. 한 2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1조 정도 투자가 됐어요. 네. 11조 투자 됐는데 우리가 10조 유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1조 투자하고 10조 유치가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투자할 만하죠. 그쵸, 다른데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면 그렇게 투자가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10조 이상의 투자가 되면 기업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업 회장들이 그때 간담회 하는데 10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10조가 시드머니가 돼서 100조를 유치할 수 있다. 정작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 만약에 그렇게 유치가 되면 네. 새만금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상전 몇 개 네. 되는 거죠. 총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
저희 네. 투자 채널이니까 네. 투자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말씀하시죠. 예. 만약에 청장님께서 예. 지금 시점에 예. 금, 예. 비트코인, 예. 주식 예. 그리고 새만금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예. 어디에 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새만금에 투자해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김기환 청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아. 1억 2천만 평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딱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새만금에 일생을 해야죠. 네. 새만금 해야죠. 네. 그래서 40년 지금 새만금을 봐왔는데 그쵸.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청장을 하면서 음. 또 가족 이렇게 또 군산에 내려왔어요. 아. 이제 군산에서 제가 터를 잡고 네. 새만금의 그런 미래를 그런 기본계획을 그렸으니까 네.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음. 심어가서 정말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가 되는 걸 제 눈으로 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근데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좀 진심이 느껴지는 게 많은 네. 분들이 네. 사실은 뭐 서울의 집과 네. 땅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냥 예. 잠깐 임기 하셨다가 예. 가시는데 예. 청장님은 지금 미사도 하시고 그쪽에 사실 네. 40년 터전을 네. 잡고 계시니까 네. 좀 진실성이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청장님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새만금 관련해서 들으셨습니까? 새만금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100년 먹거리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새만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 경제 허브로 만드는데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경환 새만금 청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